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이제 큐라의 기능을 또 이어서 배울 건데 그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에 있는 그 버튼들의 기능들을 한번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같이 그 로버트 얼티메이트 로버트를 열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로버트를 다시 샘플 넣기 위해서 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불러오는 버튼이죠. 로드 버튼 클릭해서 어디에 있냐면 내 PC의 그 C 드라이브에 보면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를 X86이라는 폴더 있죠. 프로그램 파일스 X86 폴더 들어가시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큐라 15.04 큐라 폴더가 있죠. 이 안에 큐라 프로그램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 그 리소스 폴더 있다 그랬죠. 리소스 폴더 안에 가시면 여기 이그젬플 예제 폴더 안에 여기 얼티메이트 로버트 서포트 파일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로버트가 다시 불러와서 슬라이싱을 또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버튼 중에서 여기 위에 이제 맨 처음에 버튼 로드 불러오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디스켓 모양의 버튼인데 여기 이제 세이브 버튼 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그 이 로버트를 이제 스플리팅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한 상태에 슬라이싱 거를 이 슬라이싱한 G코드 파일, G코드 프린터를 위한 G코드 파일을 저장해주는 그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저장하고자 하면은 요 이제 저장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어디에다가 이 G코드 이제 3D 프린팅을 위한 이제 G코드 파일이죠. 이 G코드 파일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 사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3D 프린터가 다 그 SD 카드에다가 이제 G코드 파일을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 파일을 3D 프린터에다 꽂아가지고 그 SD 카드를 꽂아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SD 카드에다 저장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큐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이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직접 연결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컴퓨터 연결을 해놔야 되고 출력을 할 때 뭐 몇 시간 걸리는 거를 할 때 다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되니까 연결해놔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SD 카드에다가 G코드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해서 프린터에다 꽂아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G코드 어디다 할 거냐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SD 카드에다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SD 카드에다 할 거니까 취소 버튼 누르시고 지금 현재 이 컴퓨터에 SD 카드가 지금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켓 저장 그냥 일반 하드 디스켓 저장하겠다는 뜻인데 그 SD 카드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꽂아 주시면요. SD 카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를 컴퓨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자가 있죠. 그 메모리 꽂는 그 거기다가 단자에다가 SD 카드를 꼽아 주시면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제 SD 카드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디스켓 모양이 이제 SD 카드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SD 카드에 저장을 하겠느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D 카드를 이제 클릭을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저장이 돼버립니다. 저장이 됐죠. 그래서 그 SD 카드에 얼티메이트 로봇 서포트라는 G코드를 해갖고 저장을 했다라고 이제 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G코드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이제 로봇의 원래 파일 이름으로 해서 그냥 저장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름을 내가 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름을 내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장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거 누르면 그냥 저장이 되니까요. 요 SD 요 버튼에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단축 메뉴가 또 나옵니다. 세이브 G코드 해가지고 이 단축 메뉴가 나거든요. 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디다가 무슨 이름으로 저장했냐 이게 저장창이 세이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 카드에다 할 거니까 자 내 PC에 자 어디다 할 거냐 여기 이제 그 SD 카드 이제 USB 드라이브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제 이거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SD 카드는 여기 안에 이제 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얼티메이커 러버 서포트 해가지고 그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그 파일 이름 원래 이름을 해가지고 그냥 G코드 파일이 그냥 저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그래서 이제 나는 요걸로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따로 이름을 써가지고 저장을 하겠다. 하면 여기 파일 이름 여기다 써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쓸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쓰잖아요. 이름을 한글로 써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름을 잘 넣지 않으면 나중에 G코드 파일에 SD 카드에 너무 많으면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뭐를 무슨 파일 출력하려고 해놓은 건지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거를 출력을 일일이 해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슬라이싱을 다시 큐레이트 또 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잘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쓰는데 한글로 쓰면은 3D 프린터에서 지금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저가형 중국제 중국제 저가형 프린터 램넷 프린터 위에서는요 보드에서 한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싼 이제 고가의 메이커 프린터 같은 경우는 메이커 제품 같은 경우는 한글을 다 인식하고 막 미리 보기도 나오고 막 이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제일 저렴한 그러한 분들이 때문에 뭐 미리 보기는 많이 기대도 못하고 한글 자체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숫자로만 이름을 이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름이 기니까 우리는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써주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로봇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해주시면 로봇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G코드가 이제 생성이 돼서 메모리 SD 카드에 저장이 되겠다. 그래서 파일 형식이 이제 G코드죠. 그래서 이 G코드라는 게 이제 3D 프린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실수하는 경우가 뭐 STL 파일이 3D 프린터 하니까 STL 파일을 SD에 넣어가지고 꽂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예. STL은 인식이 안 되고요. 이제 STL 파일을 이렇게 이런 큐라 같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G코드 파일로 이제 변환해 주는 거죠. 변환해서 저장을 해서 SD 메모리 카드를 3D 프린터에 꽂아주면은 이제 인식이 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봇이라는 이름의 G코드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SD 카드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SD 카드에 저장이 됐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Save as 메모리의 SD 카드에 로봇.gcode라는 파일로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기 떴죠? 그래서 안에 창에 보면 여기 이제 오픈 폴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넷피시 창이 탐색기 창이 나오면서 메모리 USB 드라이브 SD 카드에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보니까 로봇이라고 저장이 됐죠. 아까 먼저 전했던 얼티메이커 로봇 서부터 이것도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로봇 간단하게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G코드 해가지고 용량은 이제 크기는 똑같죠. 똑같이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SD 카드에 이제 이 파일이 저장됐으니까 요 파일은 이제 SD 카드를 3D 프린터에 이제 꽂아주시면 이제 요 G코드 파일을 3D 프린터 인식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은 꼭 이름을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하시면은 에러가 인식이 아예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숫자를 해가지고 이름을 해가지고 지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좀 귀찮으시더라고 뭐 AAA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뭘 해놓은 건지 G코드 파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넣을 때 좀 귀찮으시더라도 정확하게 써서 넣어주시면 나중에 또 출력할 때 그 파일만 이제 해주시면은 출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해서 영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G코드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 세이브 G코드 밑에 보면 슬라이스 엔진 로그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슬라이스 로그 엔진 해가지고 보면은 로고 엔진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큐라에서 이제 슬라이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슬라이싱 됐다는 내용이 이제 일종의 코드죠. 코드로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뭐 이게 뭔 말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코드 해가지고 뭐 스피드란 말도 있고 뭐 시간이 몇 초 걸렸다 뭐 이런 이제 이게 다 이제 G코드잖아요. 이런 G코드 값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해가지고 명령 값이 들어가 있고 뭐 해가지고 코드 값이 쭉 다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겠죠. 좀 이게 이건 이제 프린터 이제 기술자 전문가분들이 이제 본 내용이겠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쭉 대충 보면은 이런 G코드 값들 명령이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엄청 복잡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슬라이싱 하는데 총 뭐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 이렇게 이런 이제 보고 작업한 내용에 대한 명령 뭐 안내가 설명이 나오는 그런 파일을 보여준다. 그런 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면 되겠고 우리하고는 뭐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요. 그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YM이라는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유메진이라는 사이트 이건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하시면은 뭐라고 뭐 체킹한다고 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유메진이라는 사이트라고 연결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무슨 문제인지 이 사이트가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되고요. 안 되고 아마 옛날 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이트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 같은데 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뷰 모드 버튼이 있어요. 뷰 모드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보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이제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노멀, 뭐 오버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노멀이 이제 일반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노랗게 출력이 되면 노랗게 이제 벗어나면 회색 모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노멀로 보이는 거고요. 기본 값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버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버행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이런 모델링 한 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로봇 모델링 했지만 이제 3D 프린터의 이제 출력 원리가 이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쌓아 올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대로 쌓아 올라가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로봇 이제 여기까지는 쭉 쫙 올라가는데 팔 부분이나 뭐 이런 데 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쌓아 올리면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죠?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이제 오버행입니다. 그래서 오버행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파일에 보면은 여기 이제 로버트의 지금 이제 빨갛게 이제 보면 이제 대부분 흘러내리는 부분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데 실제로 이게 없어도 이런 게 없어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딱 보면은 이런 부분 흘러내리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안 흘렀지만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걸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이제 문제 없이 출력하려면 그냥 하면 이제 흘러내리니까 하려면은 우리 이제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서포트 해가지고 지지대를 쌓으면은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봇 팔 끝에 보면 이렇게 막대 달렸죠. 이게 이제 서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트라고 보셔서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이게 아니 공중에다 이제 여기 공중에다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뚝뚝 흘러내려 버려서 그냥 한마디 이제 국수가 막 나오게 되는 준비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대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층을 쭉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쌓아 올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이 여기는 제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놓은 건데 여기 이게 서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출력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뜯어내면은 로봇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오버행이다.
오버행을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포트라고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야 그 제대로 출력이 돼서 이제 문제 없이 출력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부분은 그냥 뽑으면 웬만하게 다 나옵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런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지대를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트랜스페런트가 있죠. 트랜스페런트 이게 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냥 투명하게 보여준다. 이 개체를 투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유리같이 투명하게 보니까 저 반대쪽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쪽 반대. 여기 원래는 이제 노멀로 하면 저 반대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랜스페런트 하면 저 반대쪽에는 저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도 있어요. 엑스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 같이 이게 보여줘가지고요. 뭐 이제 내부가 이제 뭐 어떤 뭐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내부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봐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안에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가 있고, 다음에 이제 그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는 이제 이제 레이어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 로버트를 자, 이제 로버트를 레이어 층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계산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층이 336층이다. 336. 이제 이 출력 한 층씩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층부터 해가지고 336층을 동안을 출력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층이 슬라이딩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이제 내려보면요, 이제 요 막대기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첫 번째 층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층부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층부터 이런 식으로 쭉 쌓아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간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이제 3D 프린터 뽑으면은 이 속 내부가 꽉 채워져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 내부는 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텅 비어 있고요. 3D 프린터에서 이제 겉에 이제 여기 이제 외벽이죠. 외벽을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쌓고 속 안에는 이제 비워놓습니다. 텅 비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기둥 같이 이제 격자로 이제 기둥 부분만 이렇게 채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쌓아놓고 프린터에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채울 필요도 없고요. 채우나 안 채우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가 채우나 안 채우나 거의 비슷해요. 네, 보면은 안에를 꽉 채워도 이제 플라스틱만 많이 먹고 출력할 때 시간만 오래 걸리고 오히려 더 결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량만큼 안을 비우고 겉에만 이제 단단하게 쌓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싱 하거든요. 큐라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미리 보기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는 거는 이제 속 안에가 비어 있다라는 거. 비어 있고 이제 격자 형태로만 조금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어 있고, 그래야지 플라스틱 조금 먹고 시간도 금방 나오고. 그렇죠? 강도는 안에를 비워도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총 336층까지 출력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336층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밑에 이제 보면은 싱글 레이어 버튼인데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아까는 다 모든 층이 다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층씩만 보여준다. 한 층씩만 이렇게 단순하게 한 층만 그 단면만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벽이 쌓이고 안에는 이렇게 적장으로 올라가고 하는 거를 1번 층, 맨 첫 번째 층은 이제 이렇게 바닥이 깔아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싱글 레이어고요. 눌러주면 이제 멀티 레이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이어 보기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레이어 볼 때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뭘로 하면 돼요? 노멀
노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자,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 개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3개의 버튼이 더 나타나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로테이트 버튼이 회전하는 버튼, 스케일 크기, 미러 대칭하는 그 버튼이 나오는데, 자, 먼저 로테이트 버튼부터 보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클릭을 해야 이제 여기 나옵니다. 네, 로테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로봇 이제 요 개체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3개가 나오고요. 이게 X축, Y축, Z축 회전 방향으로 3개의 그 이제 그 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그 내가 회전하고자 하는 그 원 이제 여기 이쪽 이렇게 돌리고 싶다면은 요 동그라미를 이제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회전이 됩니다. 몇 도 돌아가나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5도씩 돌아가고 있네요. 15도씩 이렇게 15도씩 돌릴 수 있어요. 네. 다시 이렇게 15도씩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15도씩 돌아가가지고 이게 난 조금 한 2, 3도 정도만 돌리고 싶다 그러면요, 2, 3도 중에 이게 기본값이 15도씩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요, 그 키보드에 그 Shift 키 아시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리시면은 이게 그 1도씩 돌아갑니다. 1도씩 이렇게 돌리세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1도씩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확히 안 돌아가서 한 1도만 돌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보면 여기에 리셋이 있고, 이게 레이 플래트 버튼인데, 먼저 리셋부터 하겠습니다. 리셋은요, 그냥 초기화 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려놨는데 리셋을 눌러주시면 도로 이제 그냥 처음 위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셋은 처음 돌아가는 버튼이고요. 요 레이 플랫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내가 모델링을 좀 잘못해가지고 로봇을 이제 모델링 했는지 모르고 봤더니 이게 기울여가지고 모델링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면은 여러분 생각에 여기 이제 출력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출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서포트를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여기 바닥에다가 이거 잘 붙여놓으면은 이제 로봇을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출력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회전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델링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싶은데 이게 뭐 5도를 돌려야 될지 6도를 돌려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요 레이 플랫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제 큐라에서 이 모델링 파일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일 바닥에 잘 붙여서 출력을 하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난 바닥에 이걸 붙이는데 몇 도는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요 레이 플랫 버튼을 딱 누르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제 큐라가 쭉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붙이는 게 좋겠나, 이게 좀 이제 복잡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쭉 계산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돌아갔는데 바닥에 일단 이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지금 이제 원래 위치랑 좀 달라졌는데 큐라가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편리하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하면 다시 원위치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아까는 이제 한 요 정도 이런 형태면 큐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붙여주는데, 이제 만약에 너무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출력이 힘들겠네. 왜 돌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레이 플랫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이 플랫을 딱 누르면 붙여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레이 플랫 딱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계속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서 바닥에 잘 출력이 되게끔 붙여줄 줄 알고 가만 기다려 딱 봤더니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큐라가 분석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주면 출력되지 않겠나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엉터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한 요 정도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돌려 넣어주시고
약간만 떨어져. 이제 이거 정확히 붙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약간만 떨어져 있을 때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레이 플랫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큐라가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바닥에 이제 붙여주게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좀 이제 기다려 보시면 자,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놔야 큐라 바닥에 딱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슬라이싱을 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까지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플랫은 이제 바닥에 붙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닥에 조금이라도 1도라도 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이게 떠 있으면은 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딱 붙여놓는 게 중요하죠. 레이 플랫 이용하시죠.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이제 로테이트 말고 로테이트도 이 한쪽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쪽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도 세 방향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1도씩 돌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1도씩 돌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셋 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스케일 명령에 대해서 한번 버튼을 한번 알아보자. 스케일. 자, 스케일은요 크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니까 to max 버튼이 있는데, to max 버튼은 뭐냐면은, 자, 한번 눌러볼까요? to max 버튼을 눌러주시면, 클릭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이 이제 개체, 이 로봇 개체가, 내가 출력하고 있는 개체를 이 프린터에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이 프린터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사이즈 크기로 자동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이 프린터가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게끔 해준다. 투맥스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셋이죠. 리셋으로 원위치로 돌아가겠다. 리셋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되겠습니다. 자, 그 스케일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케일 XYZ 사이즈가 있는데, X축으로 얼마큼 크게 하겠느냐, Y축으로 얼마큼 Z축으로 얼마큼 크게 하는데, 111 돼 있죠. 111이 기본 크기, 다 알고 계시죠. 기본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이즈 X는 밀리미터로 해가지고요, X 사이즈가 뭐 25mm고 Y는 15mm다. 그 다음에 Z는 33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폭, X축이죠. 폭이 25mm고, 너비가 15mm고, 그 다음에 Z 높이가, 높이는 33mm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 스케일로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로 했을 때 나는 2배로 크게 하겠다. 2배로. 여기 이제 로봇을 2배로 크게 하겠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2라고 써주면은 2배로 커졌어. 사이즈가 다 커졌죠. 이제 슬라이싱을 다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출력물을 2배로 키우면요, 이게 2배로 키우면 시간이 이제 어떤 분은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입체로 최적으로 전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 3시간 넘죠. 그래서 4배 정도로, 4배 이상 커진다. 시간이 2배 키우면 4배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크기로 가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1 써주면 되겠죠. 1 써주면 기본 크기로 가고요. 더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출력물 했을 때 너무 이제 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줄여야 되면 반으로 줄여보고 싶다.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0.5를 눌러주시면 한 절반 사이즈로 이제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죠.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으로 줄면은 반의 반 정도 시간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의 반 정도로 시간이 줍니다. 기본 크기는 1이니까 리셋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는 그냥 눈대중을 크겠다면, 여기 이제 이제 축의 방향에 그 네모 모양이 있는데요. 이 네모 모양을 이제 드래그 하시면은 이제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커지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게 되면은 정확한 사이즈가 이제 아무렇게나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몇 사이즈는 여기 써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거를 X축으로 높이랄까요? 높이 Z 높이를 50mm 짜리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50 그러면은
50mm짜리로 그리고 슬라이싱 다시 해가지고 50mm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나 스케일이 보니까 1.479가 약간 1.5배 정도 커진 거죠. 1시간 42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스케일 크기를 이렇게 줄이는데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면은 한 축으로 이제 늘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가 다 커지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한 축만 늘린다고 해서 이제 한 축만 늘어나면 이제 안 되죠. 모양이 꽤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전체가 이제 그 유니폼을 해가지고 유니폼 스케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커지게 되는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나는 로봇가 이제 뽑는데 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나는 키만 크게 전체적으로 커진 게 아니라 로봇 뚱뚱하니까 키만 키우고 싶다. Z축으로 높이만 좀 50mm로 늘리고 싶다. 나는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이 자물쇠 버튼이 지금 이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폼 스케일 전체적으로 X, Y, Z축이 다 동시에 커져라. 이렇게 이제 자물쇠를 켰는데 요거를 이제 꺼주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게 자물쇠가 풀렸죠.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리면은 한 축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 축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이제 Z축으로만 이제 키만 늘리겠다 하면 Z축을 나는 지금 33이니까 이걸 한 60으로 키를 키우겠다. 2배로 키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60 써주시면은 이렇게 Z축으로만 쭉 늘어났죠. Z축만 로봇가 키가 쭉 커져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그대로 있고 여기 Z축만 이제 커져가지고 다른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커지고 다시 슬라이싱을 해서 다시 이제 커지니까 시간이 1시간 12분 걸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한 축만 늘리고 있다 할 때는 이제 유니폼 스케일 이걸 꺼주셔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나서 하면은 한 축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리셋해서 다시 원래 보겠습니다. 하시고 여기 자물쇠는 다시 채워놓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항상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놓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엉망이 되면 채워주시고 특별할 때만 이제 이거를 클릭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케일 버튼을 알아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그 미러 버튼 누르면은 이거는 그냥 뒤집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미러 Z 해가지고 위아래로 뒤집고 싶다.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다시 누르면 들어오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가 이제 바뀌라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앞뒤로 바뀌게 되죠. 앞뒤로 이렇게 회전이나 마찬가지. 이건 돌리는 건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가 모양이 좀 바뀌었을 때 좌우가 앞뒤로 바뀌어 그다음에 위아래 뒤집어 뭐 이거는 글쎄요 특별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러 버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밑에 있는 여기 이제 버튼 이제 요 버튼들과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로테이트 스케일 이제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하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크기를 바꿔야 되고 크기는 이제 왜 바꾸냐 그 이제 시간과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하기 위해서는 꼭 스케일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큐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큐라가 모델링 프로그램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모델링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큐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이 아니고 슬라이싱 프로그램 모델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거는 전혀 할 수가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1, 2, 3D 디자인 프로그램 이렇게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고요. 큐라는 단순히 모델링 된 거를 3D 프린트 출력인 슬라이스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큐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변형시키는 건 이제 뭐 회전시키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회전시키는 거 하고 크기 바꾸는 거 스케일 크기 바꾸는 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이제 큐라에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큐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능이 그냥 슬라이싱에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 잡고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팅을 잘해야 이제 출력을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 그러한 이제 세팅 잡고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